안녕하세요. 교육의 진심인 아빠 오너드림입니다. 일요일 저녁입니다. 조금은 여유가 있는 그런 날입니다. 저는 오늘도 일을 했고, 그리고 또, 일이 또 있습니다. 저는 거의 주 7일 모두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제가 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스트레스보다는 항상 즐거움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보람을 찾으려고 합니다. 제가 이번 영상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주제는요, 그동안 제가 한 50여 곳이 조금 안 되는 국제학교들을 다녀본 것 같아요. 직접 제 눈으로 보고. 이제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생각이 듭니다. 아, 이런 학교는 이런 아이들에게 정말 좋겠다. 아, 이런 학교는 또 이런 학생들에게 정말 좋겠다. 아무래도 제가 저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겠지만, 저는 캐나다에서는 공인이민 컨설턴트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한 20년 동안, 20년 이상을 SAT, 미국 수능 아시죠? 예, SAT 수업을 포함해서 이제 해외에서 체류했던 학생들 주로 수업을 했고, 그리고 국제학교 재학 중인 학생들, 국제학교 이렇게 준비하는 학생들 또 수업도 하고, 코칭도 하고, 멘토링도 하고, 다양한 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제가 그래도 교육 쪽에 한 20년 이상을 한 25년 가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경험을 가지고 이제 제가 그렇게 많은 국제학교들을 다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일반 부모님들이 어떻게 30곳, 40곳, 50곳 가까이 국제학교를 방문하시겠어요. 일반 분들은 아무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학교를 찾는다고 해도 그렇게 많이는 다니시지 않을 겁니다. 우리 집을 찾을 때도 많아봤자 이제 10곳 이내겠죠. 참고로 국제학교를 10곳 보는 부모님도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어쨌든 이제 제 영상을 보다 보면 이제 저 사람이 어디에 갔으니까, 어느 학교를 선택했으니까 나도 그냥 내 아이를 거기에 보내면 무조건 좋은 선택일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게 가장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 왜냐하면 조건들이 정말 다르거든요. 그리고 목표도 다르고, 우리가 아이들도 다르고, 아이들의 성향까지 제가 모든 사람은 다 다르니까요. 그런 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고요. 목표도 다르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해외에 나와서 공부할 수 있는 영어 능력도 다르고, 그런 조건들이 다 같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학교는 좀 저학년에 조금 더 특화된 학교들이 있고요. 또 이제 정말 입시에서 뭔가 결과를 낼 수 있는 학교들이 있고, 정말로 학교마다 그 특색들이 있습니다. 물론 학교도 다니다 보면 정말로 이 학교는 정말 괜찮은 학교 같다, 그렇게 생각되는 학교들도 있고요. 또 어떤 학교들은 조금 예상했던 것보다 조금 더 제 개인적인 이제 그 경험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항상 옳은 것도 아니니까요. 하지만 제 기준에서 적어도 내가 그동안 알고 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실망스럽다, 그런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기대했던 것보다 이런 학교라면 정말로 누구에게 소개를 해줬을 때, 그리고 내 아이도 보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그런 학교들도 있습니다, 사실. 모든 학교가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모든 학교가 다 실망스럽고, 모든 학교가 다 좋을 수는 없습니다. 워낙 말레이시아만 해도, 정말 200여 개 가까이 되는 국제학교들이 있습니다. 물론 저는 마음 같아서는 언젠가는 다 둘러보고 싶습니다. 직접 제가 방문해보고, 직접 그렇게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한 번만 방문하는 게 아니고요. 한두 차례, 두 차례 이상 방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교에 따라서. 3번은 못 가겠습니까? 그곳을 잘 알기 위해서는 몇 번을 가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쨌든 에어컨 바람에 좀 약합니다. 그래서 죄송합니다. 기침이 조금 나네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 내 아이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아이가 해외 나와서 공부할 때 우리가 원하는 게
원하는 게 뭔지, 우리가 목표라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아셔야 돼요. 그냥 남들이 가니까, 남들이 이 학교를 선택했으니까, 그냥 유학원에서 이 학교를 추천하니까, 좋은 학교라고 하니까. 물론 대부분의 분들이 그렇게 선택을 하십니다.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그렇게 열심히 저처럼, 네? 뭐 40곳, 50곳 국제학교를 계속 방문하고, 누가 그렇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뭐 잘났다는 게 아니고요. 누구도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참고로.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저 사람이 어떤 학교를 언급했으니까 그 학교가 엄청 좋지 않을까. 말씀드리지만 아이의 목표와 아이의 지금 현재의 능력과 아이의 뭐 어떻게 보면 뭐 이런 학교 생활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 또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는 학습적인 능력이 될 수도 있겠고요. 뭐 한국 학생들은 기본적으로 학습 능력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다고 볼 때, 해외에서 공부할 때 이제 영어 능력도 굉장히 그 큰 비중을 차지하죠. 학습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이제 고학년 같은 경우에 영어가 제대로 되지 않으면 공부가 제대로 될 수가 없거든요. 이제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른 경우죠.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말레이시아 조교육만 해도 정말 뭐 3, 4세부터 관심을 가지시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다른 부분을 오히려 신경 써야겠죠. 아이의 한국어 어떻게 해주실 건가? 그리고 아이가 얼마만큼 학교에서 케어받을 수 있는지. 정말 선생님에 따라서도, 그 학교에 따라서도 달라질 수 있지만 선생님에 따라서도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는 거거든요. 꼬맹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근데 그런 거는 솔직히 이렇게 학교를 다니다 보면 그 학교에 시스템이 있는 학교들이 있습니다. 왜 선진국이 시스템으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대통령이 바뀌어도 그 시스템을 처리하는 사람이, 담당자가 바뀌어도 그 시스템이 일관성이 있다면 잘 굴러가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에 의해서 움직이는 곳은 이 사람이 바뀌어버리면 그냥 지금 사람은 괜찮지만 다음 사람이 엉망이면 엉망으로밖에 갈 수가 없는 거거든요. 물론 더 좋은 사람이 오면 더 잘 갈 수 있겠죠. 하지만 내 아이의 교육에 있어서 그런 좀 예측 불가능한 거를, 그 리스크를, 그 위험을 감당하고 싶은 부모님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부분 그냥 쉽게 유학원에서 추천하는 학교를 등록하거나, 아니면 소위 말하는 학비가 비싼 학교는 뭔가 특별함이 있지 않을까. 물론 저도 인정은 합니다. 학비가 비싼 학교들은 그 학비가 비싼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죠. 뭐 원어민 선생님이 거의 100%라든가 뭐 학교 시설이 굉장히 캠퍼스 시설이 좋다든가. 하지만 늘 말씀드리지만 내 아이가 원하는 게 뭔지, 내 아이가 목표로 하는 게 뭔지, 우리 가족이 이 아이 교육을 함에 있어서 기대하는 그런 아웃풋은 뭔지, 이거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무조건 그렇다고 저렴한 학교가 다 좋냐? 아시잖아요. 싼 게 비지떡입니다. 우리 물건을 살 때 싼 거 사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쉽게 고장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우리 짝퉁시계 샀는데 사자마자 바로 찼더니 바늘이 안 움직인다.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R로 시작되는 그 짝퉁시계를 샀는데 딱 차고 비행기 타자마자 시계가 작동을 안 한다. 뭐 그런 농담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싼 곳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싼 데는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중간 가격대는 이렇게 적당하니까 중간 가격대가 좋겠네. 꼭 그럴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전문가의 의견도 소중하고,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제 영상을 이렇게 보신 분들은 제가 전달하려는 정확한 메시지를 캐치하는 분들은 의외로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제가 그 부분이 가장 안타깝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전달 능력이 떨어지는 거라고 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말을 좀 나쁘게 말하면 반복을 많이 하는 스타일입니다. 그게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제가 가지고 있는 직업병인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그래서 어떤 분들은 아니 왜 똑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하세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댓글에. 너무 같은 말을 반복하다. 근데 문제는 그 같은 말을 그렇게 반복하는데도 제 메시지가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정말 그런 경우에 너무 안타깝거든요. 그리고 정말로 쉽게 말해서 제 영상을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이 부분까지 보시는 분들이 거의 없으세요. 정말로 안타깝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제가 쿠칭에 살고 있고 하니까 저 사람이 거기 갔으니까 이유가 있을 거야. 근데 저랑 이야기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저는 절대로 코칭을 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에게 코칭을 먼저 제가 추천하는 경우는 단 한 차례도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단 한 차례, 뭐 never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정말 제가 먼저 누군가에게 코칭을 권하는 경우는 없는 것 같습니다. 단연코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뭐 오시는 걸 제가 막을 수는 없잖아요. 뭐 저는 영상을 만드는 거고 누군가는 제 영상을 보고 그냥 자기가 결정을 하는 거고. 근데 정말 그렇게 해가지고 얼마나 이분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 물론 만족하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근데 저는 오히려 만족하지 못하시는 분이 더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요. 저는 영상으로 말하는 거고, 누군가 저에게 조언을 구하지 않는 이상, 제가, 그냥, 저한테는 누군지 알지도 못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제가 감히 어떻게 조언을 드릴 수도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솔직히 사실 많이 좀 안타깝습니다.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더 그런 것 같습니다. 그거를 뭐, 그렇다고 해서 제가 뭐 주제넘게 영상에 뭐 코칭에 오지 마세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합니다, 실제로. 그러면 또 그거를 아마 제가 그렇게 얘기해도 어떤 분들은 자기가 갔으면서 우리한테 오지 말래네? 야, 저 사람 자기만 뭔가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또 분명히 계실 거라고요. 근데 그런 건 아니거든요. 저는 좋은 거는 공유하고 싶고요. 그렇지 않은 거는 피할 수 있다면, 안 좋은 거라면 적어도 저랑 이야기 나눈다면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부분은. 뭐 제가 왜 저는 그 상대평가 개념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습니다. 해외에서 제 아이를 공부시키는 이유 중에 하나도 그냥 어떻게 보면 내가 잘하면 결과가 좋은 거니까 저는 그런 시스템을 좋아합니다. 막 우리 소위 말하는 피 튀기는 경쟁, 물론 해야 될 때도 있겠죠. 그리고 삶을 살다 보면 어느 부분에선가 그런 경쟁이 반드시 필요할 겁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뭐 내가 옆에 친구보다 더 잘해야지, 내가 더 돋보이고, 저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한국의 그 내신 등급이나 이런 시스템이 참 솔직히 안타깝습니다.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되거든요. 그렇게 한다고 해서 꼭 똑똑한 친구가 내가 옆 친구보다 잘해야지만 내가 돋보이는 거 아니거든요. 같이 잘하면 더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 같이 잘할 수 있으면 그게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공부도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그리고 열심히 노력하면은 그만큼의 성적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시스템, 교육 시스템, 저는 또 그게 맞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그 한국에서 많은 학생들이 정말 한국의 입시 시스템에서 엄청나게 공부하잖아요. 예, 외국에 대학생 이상으로 공부하지 않습니까? 절대 시간 자체가 엄청나잖아요, 한국은. 뭐 중고등학생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초등학생들만 해도 엄청나잖아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 조금만 부모님이 그 시선을 조금만 여신다면 정말 아이들에게 다양한 기회가 있을 수 있다는 거를 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솔직히 제 유튜브 그 한 달 수익이 한 4, 5만 원밖에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영상을 찍는 거 어떤 분들은 저 사람 되게 성의 없게 영상을 찍는다고 말씀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제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어떤 분에게는 제 메시지가 정말로 잘 전달돼서 그분과 그분의 아이가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뭐 영상이 편집이 잘 안 되고, 누구처럼 뭐 프로페셔널하게 보이지 못한다고 해서
저의 노하우와 저의 경험이 절대 저는 폄하되는 거를 솔직히 원하지 않죠. 그리고 정말 가치 있는 정보들을 전달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누군가에게는 물론 뭐 조기 유학이나 해외에서 공부하는 거에 대해서 영어 잘하는 거에 있어서 반감을 가진 분들도 분명히 많으실 거예요. 뭐 한국에서 살 때 영어 필요 없는데 그런 분들은 전혀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하지만 분명히 많은 분들이 내 자녀는 조금 더 영어를 잘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영어를 기반으로 교육을 받았으면 좋겠고, 그런 분들도 의외로 적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저의 경험이 굉장히 저는 소중할 수 있고 가치가 있을 수 있다고 믿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말 똑같은 이야기를 했는데도 제가 전혀 의도하지 않는 그런 다른 의도로 제 영상을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다는 거. 그게 안타까움이고, 그리고 쉽게 말하면 그냥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겁니다. 즉 그냥 답을 정해놓고 듣는 거예요. 그런 분들은. 저는 제 영상을 듣고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하나의 그 씨앗을 던져주는 거고요.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는 거고, 화두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리고 고민과 결정은 어떻게 보면 진짜 그게 이제 진짜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진정성 있게 진지하게 고민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겠고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분이 또 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전문가라고 말하는 분들이 엄청 많잖아요. 예. 교육 분야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뭐 더 대단하신 분들도 사실 많이 있고요. 하지만 저도 저의 노하우를 굉장히 자신감 있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제가 누군가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때 늘 책임감 있게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냥 너무 정보가 많습니다. 인터넷에서 너무 정보가 많다고요. 유튜브, 뭐 네이버 너무 정보가 많습니다.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으면 기본적인 그 토대가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많은 정보가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떤 게 좋고 어떤 게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가릴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 정보의 가치를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정말로 어떻게 보면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자녀가 적어도 교육에 있어서 남들과 다른 길을 가기를 원하신다면 부모님이 정말 많이 공부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부모님이 정말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리고 조언도 제대로 된 조언을 얻으셔야 됩니다. 정말 이거는 늘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쉽게 말해서 저는 영어 강사이기도 하거든요. 영어 강사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동네 학원만 가도 영어 선생님들은 다 계시잖아요. 뭐 경력이 10년, 20년 정말 많을 겁니다. 저도 강사 생활을 오래 하면서 정말 엄청나게 많은 강사들을 봤습니다. 하지만 정말 진정한 여러 가지 면에서 실력과 뭐 우리 말하는 티칭 능력, 뭐 여러 가지 뭐 학생을 다루는 부분, 그리고 뭐 강사로서의 인성, 뭐 선생님으로서의 인성, 뭐 교사로서의 그런 책임감, 정말로 많은 분들을 봤지만 모두 다가 다 전문가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 전문가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너무 이야기가 길어졌지만 오늘은 그냥 한번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화두를 던져보고 싶었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에게는 뭐 제 얘기가 항상 불편할 수도 있습니다. 또 누군가에게는 말씀드린 대로 조금의 가치를 더 키울 수 있는 그런 생각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또 다음번 영상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기침이 중간중간 나와서 좀 듣기 거북하셨다면 다시 한번 죄송합니다. 하지만 이러면서도 영상을 찍는 제 그 열정을 조금 좋게 생각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안녕히 계세요.